절대 잠에 빠져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바로 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정입니다. 지금껏 수면 전문가로 활동해 오면서 우리의 삶에서 잠에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항상 강조해 왔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절대 잠에 빠져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운전대를 잡았을 때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 사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총 617명이었으며 그중 428명, 69.4%에 달하는 사람들이 졸음운전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발생 원인 1위이자 사망률 1위가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이 얼마나 어떻게 위험한 것인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할까요? 첫 승용차와 충돌부터 연쇄 추돌이 일어나는데 불과 0.23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버스기사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깜빡 졸다가 쿵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니 무척이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17년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발생한 7중 추돌 사고인데요.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불과 0.23초 찰나의 시간 동안 잠든 사이에 벌어진 참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속 100km의 속도로 운전 중일 때 불과 4초만 졸아도 100m나 되는 거리를 질주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졸음운전이 무서운 이유는 졸음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졸음운전이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처럼 금방 잠들 정도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7시간 내외의 권장 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 또한 졸음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호주 센트럴 퀸즐랜드 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5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5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한 운전자의 경우 충분한 수면을 취한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시 면허 정지가 나오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03%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위험한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는 몇 가지 졸음운전 예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행위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어 잠들어 있는 신체를 깨워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의 경우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국 러프버러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연구팀이 운전자들에게 하루는 매시간 200ml, 다른 하루는 25ml의 물을 마시게 하며 운전하게 한 결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는 운전 실수가 평균 47회인데 반해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운전 실수가 2배가 넘는 101회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수시로 창문을 내려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밀폐된 차량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차량 내부의 산소 농도는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데요. 이로 인해 뇌로 가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어 졸음이 유발됩니다. 이와 관해서 교통안전공단과 KBS가 함께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운전자를 포함해 4명이 밀폐된 차를 탄 상황에서 곧바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을 땐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조금 넘는 수준이 나왔지만 1시간 뒤 재측정을 하였을 땐 무려 5000ppm을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평소 야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에서 400ppm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0배 가까이 되는 짙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을 넘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5000ppm은 참기 힘든 졸음은 넘어 인지 능력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적어도 30분에 한 번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졸음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씹을 수 있는 간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껌이나 오징어와 같은 질긴 간식은 턱의 저작 운동을 일으켜 안면 근육을 많이 움직이게 만드는데요. 안면 근육을 반복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은 졸음 예방에도 도움이 크게 됩니다. 일본 방사선의학 종합연구소에서 껌을 씹고 있는 상태에서 뇌를 스캔한 결과 뇌의 8군데에 달하는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껌을 씹는 동안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컴퓨터 스크린에 뜨는 화살의 방향을 누르게 하는 테스트에서도 껌을 씹고 있을 때 버튼을 누르는 속도 및 정확도가 약 1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질긴 음식을 너무 오래 자주 씹게 되면 교근이 발달되어 사각통이 생길 우려도 있으니 10분 이내로 씹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과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장이나 위장 같은 여러 소화기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때 소화기관으로 다량의 혈류가 몰려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신체 기관으로 향하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 신체 중 인지를 담당하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식을 하면 혈당 또한 상승하는데요. 이때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분비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졸음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을 하기 전이라면 배가 부를 정도로 식사를 하시는 것은 피하시고 운전 중 배가 고플 때 간식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방법들은 무조건적으로 졸음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닙니다. 졸음을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고 절대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운전 중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끼신다면 당장 운전을 멈추시고 휴식을 취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 점은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졸음운전이 음주운전에 상응하는 만큼 위험함에도 처벌 형량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졸음은 음주처럼 금방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과 양심의 영역에 맡겨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졸음운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고 운전자에게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졸음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일깨워졌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수면 관련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수면 연구소 소장 서진원이었습니다.